만약 내가 번 수백억 원의 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커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 몸에 피임 기구를 강제로 넣어야 하고 누구를 만날지도 누군가가 정해준다면요.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사랑했던 팝의 여왕,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무려 13년 동안 겪어야 했던 실제 비극입니다. 자, 오늘 그 잔혹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는 브리트니 열풍이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은 곧 돈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수조 원의 가치가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녀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24시간 그녀를 괴롭혔고 이혼과 양육권 분쟁으로 브리트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녀의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가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한 것이죠. 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니 내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그때부터 브리트니의 13년짜리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였습니다. 브리트니가 번 650억 원의 재산은 모두 아버지의 소나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고작 몇십만 원의 용돈만 받으며 살아야 했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브리트니가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몸속에 피임 기구를 강제로 삽입하게 했고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며 그녀를 무대 위로 내몰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사람들은 그녀가 무대에서 웃고 있으니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죠. 팬들이 시작한 해시태그 FREBRITNEY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2021년 6월 브리트니는 마침내 법정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20분 동안 쏟아낸 그녀의 절규는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법원 앞 수많은 팬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렌다 펜이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오늘부로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한 모든 성년후견인 제도를 즉시 종료한다. 13년 정확히 4821일 만에 그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온 그녀는 파란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방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3년간 무대 위 인형으로 살았던 그녀가 과연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의심 섞인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죠. 그때 브리트니는 보란 듯이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고 돌아왔습니다. 해방 후 첫 행보는 전설적인 아티스트 엘튼 존과의 만남이었습니다. 6년 만에 발표한 신곡 홀드 미 클로서. 이 노래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40개국 차트 1위를 휩쓸며 팝의 여왕이 건재함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조종당하는 로봇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기록한 자서전 내 안의 여자 더 우먼 인미를 통해 침묵을 깼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백만 부가 팔리며 역대급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수많은 억압받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생존자이자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브리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고 SNS를 통해 팬들과 격에 없이 소통하며 오로지 브리튼이라는 이름석 자만으로 빛나는 진짜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어둠은 길었지만 그녀가 되찾은 빛은 그보다 훨씬 눈부셨습니다. 스스로 사슬을 끊고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짜 무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야 진정으로 환하게 웃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녀의 앞날에 더 이상의 눈물은 없습니다. 오직 그녀가 직접 그려나갈 찬란한 해피엔딩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멀리 있는 팝스타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때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가장 잔인한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후견.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줄 진정한 인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금고만을 노리는 그림자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브리트니의 눈물을 보며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 팝스타 브리트니의 이야기가 그저 영화처럼만 느껴지시나요? 사실 우리 곁에도 이와 똑 닮은 아픔을 겪으며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개그맨 박수홍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방송가에서 바른 생활 사나이로 불리며 쉼없이 달렸습니다. 출연료로 받은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수홍아, 이 재산은 다 내 거야. 우리는 너를 위해 관리해 주는 것뿐이란다. 가족의 이 달콤한 말은 그에게 믿음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열어본 통장. 그 안에는 평생을 바쳐 일군 그의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믿었던 친형 부부는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돌려놓았고 심지어 그가 결혼하면 경제적 지원이 끊길까봐 그의 사랑과 미래까지 가로막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가입된 8개의 사망보험. 그 보험금의 수혜자는 본인도 부모님도 아닌 친형 부부의 회사였습니다. 브리트니가 몸속에 강제 피임 기구를 넣어야 했던 것처럼 박수홍 씨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죽어야 돈이 되는 존재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 감히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브리트니가 법정에서 자유를 외쳤듯 박수홍 씨 또한 세상 밖으로 나와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팬과 동료들이 다홍이 아빠 힘내세요. 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한국판 해시태그 FREBRITNEY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친형은 법정 구속되었고 그는 30년 만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아내와 함께 예쁜 아이를 품에 안고 진짜 아빠로서의 행복한 이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정킴입니다. 브리트니가 13년 만에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팝의 여왕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국민 개그맨 박수홍.
이 두 사람의 드라마틱한 사연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가족을 믿어도 내 인생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잔혹한 교훈 말이죠. 브리트니는 성년 후견 제도에 덫에 걸렸고, 박수홍 씨는 가족이라는 믿음 뒤에 숨겨진 배신을 마주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을 비춥니다.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내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리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가족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브리트니와 박수홍 씨의 사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은 때로 상상 이상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후견제도입니다. 임의후견제도란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계약을 통해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내가 아프거나 판단이 흐려지면 이 사람이 내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내 치료는 이런 방향으로 결정해 달라고 미리 유언장처럼 써두는 것이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브리트니처럼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빼앗기거나 박수홍 씨처럼 가족의 욕심에 휘둘릴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를테면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전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까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분쟁을 미리 막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을 지켜주는 것이 임의후견제도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과 재산을 지키는 일, 이것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권리를 지키는 존엄의 문제이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걱정을 남기고 싶지 않은 배려의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유, 자식이 있는데 무슨 후견인이야?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네, 저도 변호사로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효자라면 더더욱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식이 있어도 혹은 자식이 없어서 더 불안한 분들을 위한 노후 필수템, 임의후견 제도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자식이 있는데 후견인을 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들 싸움 방지용입니다. 부모님이 편찮아지시면 효자였던 형제들도 병원비는 누가 내냐, 집은 언제 파냐를 두고 원수가 됩니다. 이때 내가 미리 내 관리는 첫째가 재산은 전문가가 해라라고 딱 정해주면 자식들 싸움을 부모가 미리 막아주는 셈이죠. 둘째, 법적 감시망입니다. 이미 후견인을 세우면 국가가 지정한 감독인이 붙습니다. 자식이 내 돈을 허투루 쓰는지, 나를 방치하진 않는지 법원이 대신 감시해주니 자식도 긴장하고 나를 더 잘 모시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법적 안전장치를 하나 두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없는 일인 가구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수술 동의서에 누가 서명해 줄까요? 내 통장에서 돈을 뽑아 간병비를 내줄 사람이 있나요? 임의후견은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미래의 나를 돌봐줄 법적 대리인을 내가 직접 면접 보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조카나 친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미리 내 인생의 비서로 고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언제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입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계약이기 때문이죠. 정신이 가장 맑은 오늘이 적기입니다. 그럼 변호사를 갈까요? 법무사를 갈까요? 단순히 서류 접수만 원하신다면 법무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식 간의 상속 갈등이 걱정되거나 내 재산 상황에 맞는 복합적인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줄 사람은 변호사니까요. 자, 이제 임의 후견 제도가 왜 필요한지 아셨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1단계 내 인생의 대리인 선택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신이 흐려졌을 때 내 대신 결정을 내려줄 사람, 즉 임의 후견인을 정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다면 가장 신뢰하는 자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갈등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같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여기서 꿀팁. 후견인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돈 관리는 변호사에게, 내 신상 관리는 조카에게 이런 식으로 분담하는 거죠. 2단계 후견 계약 체결과 공증. 대상을 정했다면 그 사람과 만나서 후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이 없으면 내 재산은 이렇게 관리하고 나는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는 거죠.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이 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문서가 됩니다. 3단계 법원에 등기하기. 마지막으로 공증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등기를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등기까지 마치면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들고 은행이나 병원에 가서 제가 이분의 법적 대리인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의 후견은 자식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남의 손이 아닌 내 결정으로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불안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년, 저 정킴과 임의 후견 제도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정킴이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